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그 조폭 국가의 책임점과 희생양 대비하기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격장애자나 좀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방어 기제로서 수사 같은 거, 남탓하는 거, 희생양 삼기를 참 잘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폭 국가일 수도, 조폭 같은 그 국가일 수도, 이 조금 희생양 삼기는 더 잘하는데, 사실 어거스틴이 정의가 없는 국가는 조폭이다, 강도 떼어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그 시국론에서 이런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참 아주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조폭 국가에 따라졌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대부분 제국들이 뭐 바빌론이나 아수르 다 조폭 같은 국가였고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알렉산더 있잖아.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 대제국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신문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헬릭사의 흥미로운 대화를 이제 신문론 4권에서 소개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작전 해적에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남을 괴롭히느냐고 문초하자 그 해적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것은 폐하께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배 한쪽으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해적이라 불리고 배하는 배함대를 두드리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항제라고 불린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나는 작은 도둑이지만 작은 강도지만 당신은 큰 강도라는 거죠. 국가를 제국 운영하는 이게 비슷한 논리가 뭐냐. 옛날 우리 범죄의 전쟁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조폭들이 조폭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고 덴더러 도둑 이탈 기제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책임전가 이런 건데 아니 또 합리화 정당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또 우리 이제 여태 대통령은 큰 도둑이 있고 비자금도 우리는 작은 돈인데 왜 우리들만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슷한 논리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국민들이 그 제국의 족보 국가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뭐냐면은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게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정의로운 국가였는데 다음엔 갈수록 이제 조폭하던 국가 됐다. 정의롭지 못한 조폭 같은 국가 됐다. 이렇게 보죠. 특별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거스틴 이제 에, 그, 뭐냐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이제 한 410년에 망할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조폭 국가 주체들은 뭐냐면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데 방위를 쓰는데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 조폭 같은 이 로마 제국이 잘못을 가지고 뭐냐면은 뭐냐면 기독교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로마가 망했다고 이렇게 이제 막 희생양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좀 자기 문제 있을 때 세월호 때 그 해병 저 뭐냐면 그게 뭐죠? 해병대라는 아니 해병대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해경에 이제 책임을 전가 희생을 하는 그런 게 있던 것처럼 사실은 뭐 적재권 항상 그 책임 안 지고 다른 쪽 희생양하고 책임 전가하죠. 북한은 뭐 적부가 국가 항상 자기 자신 자원을 떠나고 우리나라 책임 전가 희생양 삼고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옥스테탈리즘 시스템으로 막뭐한니 가족이 다 해보고 그렇게 자기는 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신문이죠. 그 어거스틴이 신문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왜 로마가 망했냐는 직접 원인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 로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게르만 쪽의 용병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사 직진에 몰린 용병들이 굶어 죽는 한번 싸우고자 하는 심정으로 로마까지 진격했고 그때 이제 로마를 지킨 적들이 도망치면서 결국 로마가 정립되고 약탈돼서 망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원인 분석하냐면은 이제 로마인들은 뭐냐면은 그 20년 전에 그러니까 원래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상대한테 신앙차를 얻지만 392년에 로마 제국이 국교해야 되는데 이 국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조상 전례 다시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사 희생에 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특별히 이제 가장 그런 걸 많이 든 사람이 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록해서 선포했을 때 전통적 다신교의 신전들을 폐쇄하면서 제사를 그만 1년의 징역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련 기독교 세력들은 얼마나 저항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신교 신앙을 유지해야 할 사람 얼마나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정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이 로마 진입했을 때 다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했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전통적 다신교들이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하면서 과연 그 뭐 플라톤이나 스토아파나 기독교 다 섭리론인데 과연 왜 이렇게 했냐? 역사를 주관한 섭리는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과연 그리스도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히포 주교 어거스틴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은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망한 것이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뭐 때문이다. 이유를 밝히면 쓴 것이 신국론이죠. 그 신국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가지고 이 지상의 나라인데 이 지상 국가, 이 지상의 국가도 정의로워야 된다. 아, 이 지상의 국가도 정의로운데 사실은 굉장히 국가가 정의롭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근데 그 무능한 정부는 항상 뭐냐면 이제 투사하는 거죠. 어, 어, 원래 로마가 굉장히 정의로운데 굉장히 이제 정의롭지 않게 된 거죠. 부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 되게 정의롭지보다 조국 국가들은 항상 희생양을 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인격 장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특별히 나라가 불안하고 체제 위기에 있으면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약간 30년 동안 좀 성장을 못하니까 자신의 불만을 대외로 옮기기 위해서 그걸 이제 희생양 삼고 자꾸 협만이 생긴 것처럼 또는 인진유란 때 일본이 뭐냐면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영주 안에 통합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영주가 제대로 된 사무라이들에게 이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이 너무 세고 그래서 하여튼 뭐 50만 명 정도 사무를 했는데 진짜 그게 거대한 어떤 사무라 계급들의 어떤 그런 힘들을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조선 희생을 삼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는 항상 지도자들은 자기 책임을 안 지고 특별히 뭐 조폭이 아닌 국가도 있지만 또 위기에 처한 국가든지 문제가 많은 국가들은 항상 사이코패스처럼 또 이격장애들처럼 어떤 다른 국가의 책임 전가든지 또는 자기 국가 내에서도 정치 정적들한테 우리 조선시대에는 보면 이 뭐 사문 난적해가지고 당파 싸움 되는데 항상 이 나라가 안 되는 것은 저런 세력 때문인데 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 희생양 삼고 뭐꼭 정적이 아니라 일본 시대 일본들은 또 그렇죠. 우리 간동 대진 때 그 내부의 불만 우리 조선족들한테 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참으로 이 국가가 뭐냐 하면은 참 조폭 짓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의를 쫓던 조폭들이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도 안 따르고 상권 분립도 안 하고 권력을 모아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그 막 그 독재를 통해서 막 국민들 억압하고 희생 삼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은 그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를 해가지고 히틀러처럼 잘 쪽수가 많으면 그 다수당이 그냥 막 이상 쓰레기법 만들어가지고 또 폭력을 국가폭력을 하기도 하고 희생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현실적인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의 관계가 그 어떤 룰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룰을 지키지 않고 태클을 추구하면서 그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드 공격을 했잖아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폭처럼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 조폭 같지만 사실 역사에 거의 강도가 아닌 국가가 없을 거고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거의 다 조폭과 비슷하고 아마 전 세계 그 제국 중에서 그나마 제가 친미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오해받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거의 거의 조폭 같지 않을 거예요. 물론 미국이 조폭 같은 행동도 하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제국들은 다 조폭이었어요. 또 가는 날 힘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공무역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일본은 시도 때려주다 공격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가 정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국가는 정의롭지도 않고 또 도덕적이지 않고 진정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국가가 굉장히 인륜을 회복한 도덕적인 가치를 제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해결의 국가도 사실 국가적으로 오용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도 침략하는 데 이용되고 국가주의 논리로서 그 제국주의 힘들어 발전하게 되고 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그 히틀러에 의해서 또 약간 또 조폭 같은 그런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국가도 참 조심해야 할 존재다. 국가는 참으로 이렇게 정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도 공격할 수. 그래서 이제 존 루카스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몽테스키어는 이제 상권 권력과 법치와 법어치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 우리가 국가 권력을 조심해야 되고 가능한 국가가 정의롭게 권력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 폭력 없이 이렇게 항상 우리 관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에게 자료해서 감사합니다.